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교사 김기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 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많이 일단, 하셨죠?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네. 알아보고, 뭐 워낙 이제, 또 예, 우리 전문 분야다 보니까 네, 네. 자, 먼저 오늘 얘기하기 전에 대입 예고제 예,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볼까요? 네. 일단, 대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예고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 아이가 언제 어떻게 입학을 할 건지 그걸 미리 정보를 입수하신 다음에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네, 맞습니다. 중3 이제 시작 전에 대입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죠. 그래서 예, 얼마 전에 그 2028학년도 예, 그렇죠. 수능 이제 다 바뀐다 완전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내용이 발표가 났었던 게 네. 중3 시작 전에 대입 정책 발표 나는 거고요. 예. 고1 때는 뭐가 나죠? 고1 때는 이제 대입 전형에 관련해서 이제 기본 사항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나 전형 일정 그리고 정원 외 선발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고2 친구들 뭐 농어촌 전형 비율이나 이런 거는 변함이 없죠? 예, 정원의 그렇죠. 4%. 네. 네, 네. 그리고 고2 4월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대학별로 발표가 나는데 예. 저희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그렇죠. 지금 발표가 네. 났으니까 그런 네. 거죠. 모집 결별, 모집 인원, 그리고 지원 자격, 수능 반영 비율들이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죠. 예, 그래서 오늘 그렇죠. 영상이 요거 관련된 거고, 다음 이제 고3 4월, 8월에 나오는 이제 모집 요강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각 대학교에서 어떻게 뽑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안내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은 농어촌 특별전형이 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그런 시청자,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이제 고2 학생들이 이제 주된 네네네. 시청 그 대상이 되겠죠. 지금 고3은 2025학년도 대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네. 고2 친구들 또는 고2 이하, 고1, 중3 이제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고2 방향과 이제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 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고3 애들이 고2 애들 한 거 그대로 좀 같이 이어지는 연동되는 그런 부분이 네, 네, 있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이거 봐도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쉽게. 네, 그렇죠.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랑 수능 전형이랑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아, 예. 진짜 모르세요? 아니, 네. 능수능란하게 이 능수능란. 티키타카를 네. 위해서 제가 티키타카입니다. 저 네. 당연히 알죠. 뭐. 아는데.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이름을 보면 아실 거예요. 뭐 네네. 내신 보느냐, 생활기록부 보느냐, 수능을 보느냐인데 예. 네, 플러스 알파라고 해가지고 좀 더 보는 학교들이 좀 있죠. 그렇죠, 뭐, 그렇죠. 뭐 대부분 뭐 알파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면접이라든가 면접, 뭐 그쵸. 수능 최저라든가 최저.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용어 정리 차원에서 이제 지역균형 선발과 학교정 추천 전형을 안내해 드리는데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농어촌 전형은 다른 전형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교과 전형이 주요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전형명, 그러니까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이 좀 들어가는 키워드로 들어가는 전형으로 뽑고 있다라고 해서 안내해 드리는 거고,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죠. 학교장으로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받아서 네. 쓰는 전형이 많고요. 하여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저희 농어촌과는 다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농어촌은 왜 교과하고 종합하고 수능 전형을 용어 정리하고 이해를 해야 되죠? 이제 농어촌 특별 전형을 어떤 것을 쓸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적에 맞춰서 최대한 유리한 전형을 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전형이 어떤 요강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네. 유리하죠. 네, 맞습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뭐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뽑는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농어촌 특별 전형 안에 교과로 뽑을 수도 있고 종합으로 뽑을 수도 있고 수능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전형 요소
네, 교과 위주, 종합 위주, 수능 위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농어촌은 다르다. 네, 그렇죠. 라는 점, 네. 이 표에서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어촌이랑 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다른 전형이라는 걸 여기서 명백히 이제 확인하고 가야 되고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 위주로 네네. 그다음 본다는 거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보지만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그런 정성적인 부분도 본다는 것을 이제 명확히 이렇게 구분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마다 교과로 보는지 종합으로 보는지 수능으로 보는지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주요 22개 대학, 수도권 주요 대학 22개 대학 위주로 볼 건데 교과하고 종합하고 수능 비율이랑 이게 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자, 일단 농어촌 특별전형 유형이 뭐가 있죠?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유형 1은 6년짜리 그리고 유형 2는 12년짜리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 1은 부모님과 함께 네, 거주 그렇죠.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재학, 입학 후 졸업까지. 그렇죠. 졸업시까지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이제 졸업한 다음 이사해도 되느냐. 좀 그러면은 약간, 치명적인 결과가 아니요. 이 졸업한 다음 이사 가도 돼요. 그렇죠. 네네, 졸업하기 전에는 안 돼요. 졸업하기 직전에 이사 가면 네네. 이제 치명적인 결과가 네, 따르고 안 돼요.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에 이사 나서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학교에 물어보는 건데 대학교에 물어보는 건데 뭐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졸업한 다음에 이사 가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 이제 유형 1이랑 유형 2를 구분한 게 네네. 이제 많은 학교가 어떤 유형을 선택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학교만 유형 2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굳이 구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유형 2는 네. 국민대만 유형 2, 2026학년대에는 유형 2만 반영하고요. 대부분 대학들은 다 반영을 두 개 다 하죠. 그러니까 유형 1 예. 또는 유형 2. 예. 네, 그래서 유형이 아까 유형이 설명 안 하셨는데 12년 농어촌. 그렇죠. 12년 동안. 네, 유형 1은 6년 농어촌, 네. 유형 2는 12년 농어촌. 네. 네. 그래서 유형 1은 부모님께서 함께 거주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유형 2는 이제 학생만 거주해도 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게 학생만 그게 12년. 특징입니다. 네. 네. 초중고 다 다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기 전에 이사 금지. 네. 네, 넘어갈까요? 네. 지역인재 전형 뭔가요?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방 대학의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가 자기네들 모집 정원, 총 모집 정원의 40%를 그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련된 전형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랑 제주도 지역은 20%니까 그걸 이제 분명히 참고하셔야 되죠. 이게 올해 그 3월에 입학한 친구들부터 이제 의무 적용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그 지역의 농어촌 전형과 좀 겹치는 친구들이 최상권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를 지원할 때 지역인재 전형이 모집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 그래서 농어촌이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일단 용어를 좀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지역 인재 전형. 아까 우리 뭐 있었죠? 지역 균형, 지균, 네. 지인 맞나? 지역 인재. 그렇죠. 지역 인재라고 하죠. 지인이라고 하죠. 네. 지인. 저하고 쌤하고 지인.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전형 살펴볼 대학들 몇 개 대학이죠? 지금 22개 대학교예요. 네, 저희가 뭐 사심을 갖고 뽑은 건 아니고요. 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좀 아이들이 좀 가고 싶어 하는 현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한번 살펴볼 대학들이 22개 대학이고요. 네. 이 22개 대학 이외의 대학들은 주로 농어촌을 안 쓴다. 전형이 수시로 뽑죠. 네네. 요 대학들은 뭐 수시에 뽑는 대학들도 있고 정시에 뽑는 대학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구분해보고 정리해봐야 되는데 이 이외의 대학들은 주로 대부분 다 정시에서. 아니 수시에서. 수시에서. 왜 그러세요? 이 22개 대학 이외에는 네네. 주로 수시에서. 네. 두 개잖아요. OX. 그렇죠. 수시냐 정시냐. 네, 수시에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재밌게 되고요. 해드리려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수시에서 뽑는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미충원이 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시에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에는
그 22개 대학 이외 대학들은 몇 명을 뽑는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수시에 뽑다가 넘어가는 미충원 인원이 정시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일단 오늘은 이 22개 대학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럴까요? 네. 자, 오유 3,873, 1,986. 아, 이게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아,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농어촌이라고는 하지만 예. 고른기회 전형이라는 전형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들이 정원의 10% 정도 고른기회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단 바구니고 그 네. 바구니 안에 뭐 농어촌, 차상위 아니면 뭐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이 담기는데 그런 이제 농어촌이라는 자격 조건을 갖고 고른기회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전형과 진짜 농어촌 정원의 4%를 뽑는 진짜 농어촌을 다 합친 인원이 3,873명이고요. 예. 찐 농어촌은 그렇죠. 정원의 1,986명이라는 찐 농어촌은 정원의 4%. 네. 그래서 농어촌 자격이 되는 친구들만 지원 가능이 예, 1,186명. 네. 근데 농어촌 자격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을 가진 친구들과 같이 경쟁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한 인원이 3,873명.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간단하진 않지만 이해는 네. 이거 네. 이제 그러니까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많은 입학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전형들이 다 마련돼 네네네.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는 농어촌 특별 전형, 진짜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만 뽑는 그 학생 수가 이제 1,986명이다. 이런 거죠. 네. 이거를 딱 외울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대학별로 네. 이제 어떻게 뽑는지를 좀 정리해 보면 수시 교과, 수시 종합, 정시가 있는데요. 수시 교과, 수시 종합. 아까 전에 봤던 용어랑 좀 비슷한 용어 네네네. 같은데 뭔가요? 그래서 교과는 내신만, 네, 그렇죠. 종합은 생기부 네. 플러스 알파, 네. 그리고 정시는 수능 플러스 알파. 제가 이제 원했던 대답은 수시 교과가 학생부 교과 전형, 네네네. 그다음에 수시 종합이 네. 학생부 종합 전형 네네.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잘 설명해 주신 것 네, 같아요. 비슷한 네. 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과로 뽑는 인원이 사실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대학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홍익 때만 외롭게 혼자 있고요. 네. 종합으로는 많이 뽑고 정시로도 많이 뽑는데 이거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고른기회 전형 네. 농어촌 지원 자격을 가진 친구들이 다른 자격을 가진 친구들과 같이 경쟁하는 그 전형과 농어촌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합친 네. 인원이고요. 구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표는 고른 기회 전형의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른기회와 네. 농어촌.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 성균관대 이거 오타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오타가 네네. 아닌 것 그래서 같습니다. 고른기회와 찐 농어촌 네, 찐 이게 농어촌. 두 개 섞여 있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걸 좀 한번 구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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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줄이고 갑자기 하셨네요. 없었던 취소선이 바로 생겨버렸습니다. 취소선. 네. 네. 취소선이 뭐죠? 취소선 이렇게 가운데 줄 그어서 이건 아닙니다 표시해 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취소. 뭐냐고. 쌍우쌤 고른 정리해주세요. 기회 전형, 고른 기회 전형. 그래서 예. 찐 농어촌에 이제 가로줄이 없고요. 네. 가로줄 있는 게 예. 고른 기회 전형. 고른 기회 전형. 네. 네. 그래서 농어촌과 차상이 특성화 이런 친구들과 같이 경쟁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농어촌을 그 전형 내에서 몇 명이나 뽑는지 비율이 몇 프로나 뽑는지를 저희는 알 수 없죠. 그렇죠. 대학들이 보고 좋은 학생 뽑는데 그걸 비율로 구분할지 안 할지는 대학들이 이제 학생들을 받아보고 나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농어촌만 뽑는 전형은 밑줄선이 없고요. 가로선이 네. 없고요. 네. 고른 기회 전형으로 같이 뽑는 전형은 가로선을 걷는데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특징이 딱 발생을 하네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아까 두 개씩 돼 있던 데에서 네. 이제 하나는 그어져 있고 네. 하나는 살아남은 그런 모습을 네네네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하고 숙명여대는 네. 종합으로 고른기하고 농어촌하고 같이 뽑는 거 같네요. 근데 정시는 저게 밑줄이 광운대 하나밖에 안 그어지네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죠? 다 찐 농어촌은 그렇죠. 예. 농어촌 정시로 많이 뽑는다. 예. 주요 대학들 중에 네. 농어촌으로 많이 정시로 농어촌을 많이 뽑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농어촌 전형으로 이제 정시 뽑는 학교가 이렇게 많다. 네네. 예. 그 인원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네, 한번 인원을 구분해 보죠. 네.
그래서 수시 교과로 1.28%, 네. 종합으로 62.38%, 정시로 36.34%. 네. 네, 34%. 예. 고른 근데 게 네. 지금 종합으로 눈에 많이 띄는 게 뽑죠. 네. 지금 고른 귀의 포함이라는 문구가 이제 눈에 띄네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농어촌 특별 전형이 순수한 농어촌 특별 전형만의 플러스 그런 비율이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농어촌 자격이 되는 친구 플러스 네. 순수 농어촌 애들을 다 합쳤을 때 그렇죠. 종합으로 예. 62.38% 종합으로 좀 많이 뽑고 네. 저 정시로 이제 36.34% 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요것만 놓고 보면 네. 종합이 그래도 3분의 2 정도 오, 뽑네. 그렇죠. 종합이 유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근데 수가 있어요. 다시 그렇죠?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차상이나 예. 그 차상이 자격되는 친구들이나 뭐 특성화나 이렇게 다 같이 뽑기 때문에 요 비율 안에서 농어촌 비율이 몇 프로인지는 저희가 구분하기 좀 어렵죠. 하여튼 좀 넓다. 그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지금 기회 폭이 예. 넓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고른 기회 전형이 이제 싹 지워버리고 네. 순수하게 농어촌 전형만 포함하는 그런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것 네, 같은데. 한번 예, 넘겨볼까요? 한번 볼까요? 와우, 이거네요. 예, 와우. 숫자가 야, 이거 순수 농어촌은 그냥 네. 정시가 뭐 그렇죠. 3분의 2, 그렇죠. 22개 주요 대학 뭐 그냥 정시로 뭐 3분의 2를 뽑는다 농어촌. 네네. 그러면 이상호 씨 어떻게 정시로 달려야 되나요? 그래도 역시 수시를 포기하긴 어렵죠. 저는 어떻게 예, 수시를 포기하긴 어렵죠. 찍어주세요 좀.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네. 우리 다음에 영상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기다려요. 네네. 일단은 학생 여러분들이 네. 수시나 정시나 대학에 갈 수 있는 두 가지 카드를 이제 손에 네네. 쥐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농어촌. 근데 어느 한 가지 카드에만 모든 것을 거는 건 그거는 올바른 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공부하느라 힘들겠지만 수시 성적, 그러니까 내신을 잘 관리해서 네. 수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잘 갖추고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에 도전할 실력도 갖추는 것이 이제 올바르게 대학에 입학할 그럴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거기다가 요즘에 네. 주요 22개 대학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농어촌의 정시가 많이 선발된다는 것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서 일반 교과 전형으로도 또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죠. 교과가 농어촌이 2.58%, 1.28%밖에 안 된다는 그 수치만 보시고 교과 전형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수능을 준비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 아까 지역 균형이라고 한 그 전형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요. 사실 그 전형도 요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그렇죠. 좀 핫하게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5대5의 비율로 일반 흔히 말하는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을 5대5의 비율로 종합과 교과 뭐 거의 맞춰서 갔는데요. 좀 더 디테일한 이제 숫자는 이제 뒤에 또 말씀 살짝 드리고 나중에 영상으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 데이터긴 한데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을 좀 수능 준비하면서 또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예. 네. 일단 그래서 제가 이거 시청자분들이랑 학생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는지 당연히 그 이유는 제각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랑 함께 공부해 보면서 또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공부를 하면은 하는 만큼 아는 것이 많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입시를 할 때도 성적을 여러분이 열심히 능력이 닿는 한 많이 잘 관리해 놨으면 여러분이 입시를 할 때 선택의 폭,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 원하는 학과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도 잘하고 정시 대비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입시 현장에서 선택의 폭을 굉장히 폭넓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종합과 정시 비율 근거해서 이상호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 다 준비 열심히 파이팅. 근데 힘들죠. 그래서 네. 화이팅 열심히 화이팅. 하는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네. 뭐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서류 100%인데 성균관대 2개나 들어갔죠. 또 성균관대, 성균관대, 그렇죠. 숙명여대, 숙명여대. 네. 네, 재밌습니다. 네. 네, 교과 30%, 수능 70%, 즉 교과를 조금 보는 학교들은 건국대와 경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교과 성적만 순수하게 보는 거는 아까 봤던 홍익대. 홍익대라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고려대, 동국대, 과기대, 서울대, 숭실대, 연세대. 선생님, 그런데 면접 비율이 40%, 30%막 이렇게 50% 육박합니다. 네. 이거 면접으로 다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자기의 그 생기부에 기반한 면접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자신감이 있고 학교 활동을 의미 있게 한 친구들이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기 때문에 뭐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 면접으로 뒤집히는 비율은 좀 한계가 있다. 면접으로 얼마나 뒤집힐까요? 저도 많이 뒤집힌 사례를 보진 네네네. 못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학생 그 교과 전형이든 아니면은 뭐 종합 전형이든 자기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내신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생기부 기록 내용 이런 걸 잘 관리해왔던 학생들이 면접에서 굉장히 뭐 크게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왜냐면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면접에서 드러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이미 학교 생활 기록부로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면접에서 많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희망사항. 네. 예, 조금, 희망사항 네. 정도. 그래서 일단은 저기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생기부에 활동 잘 기록해주고 활동 넓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쵸? 맞습니다. 네. 예. 정석적으로 네. 가야죠. 자, 수능 최저 이건 무슨 뜻인가요? 수능 최저를 업계에 수시로 선발한다는 네,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수시에 고른 기회 전형, 농어촌 특별 전형 어떤 전형이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들이 고른 기회 전형의 수능 최저를 좀 안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적용을 그렇죠. 안 하려고. 그래서 깔끔하게 2026년도에는 없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애써서 학생을 딱 선발해 놨는데 이제 네. 수능이 그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날 네네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태 잘 준비해서 정말 훌륭한 학생을 딱 선발해 놨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 가지고 선발을 못 하게 되면 그건 대학교 입장에서도 많이 손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를 없앤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정시 어떻게 얘기하려고요? 정시를 또 잘 보는 건 또 정시 얘기할 실력이죠. 건데. 네, 수능 100%. 네. 방금 이상훈 선생님 얘기한 인생 한방. 인생 한방까지는 아니고요. 아유. 준비한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보죠. 예, 그렇죠. 네. 네. 근데 아까 고른계 전형 이상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은 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용들에 기반한 활동들을 했는데 그게 수능 하나로 그것들을 준비한 거를 다 한다면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특히 고른계 전형 같은 경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수능 최저를 안 깔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수능 100%로 정시 뽑는 대학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다 여러분 하네요, 다. 예. 그렇죠.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학생부 10%는 또 못하네요. 이거 아. 지난번에 고친다고 쳤는데 한양대는 학생부 10%를 네, 봅니다. 학생부입니다. 학생 10%가 아니라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수능 100%로 다 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한번 네, 기회가 되면은 빅데이터 기반해서 정시도 이게 사실 자료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경희대하고 동국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정시농어촌 성적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확인해 볼 때는 그렇죠. 네, 학교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입학하고 싶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인재상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형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게 학생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경희대하고 동국대는 농어촌 정시 성적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어느 정도 위치인지 파악할 때는 그 두 대학 정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25학년도와의 변화인데요. 이게 사실 현재 고3 친구가 아니라면 이게 사실 2025학년도는 시행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행 중인 고3 친구들이 시행 중인 거기 때문에 그 변화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만 찝는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균관대에 이제 2026학년도 지금 고2 학생들 대상으로 정시 농어촌이 이제 신설되는 거. 그게 네네네. 이제 제일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요 대학들 중에 정시농어촌을 보지 않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균관대가 좀 있었는데 성균관대도 2026학년도부터는 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시 인원이 좀 축소된 것 같아요. 19명 축소됐는데 네, 이런
변화가 있네요. 그렇죠. 전 정시로 이제 인원을 뽑으니까 당연히 네네네. 거기서 뽑는 만큼 네. 다른 데서 인원이 축소가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네, 거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네. 이화여대가 고른계 전형 수능 체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예, 폐지가 폐지, 된다. 네, 폐지가 예, 된다. 그 네. 정도. 네. 되면 될것 그래서 같습니다. 지금 25학년도에 관련된 내용은 고3 학생들 해당되는 거니까 고3 학생들 만약에 이거 보고 계시면은 25학년도 해당 내용 잘 보시면 되고 고2 학생들은 2026학년도 이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빠방.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아까 전에 제가 뭐 정시 뭐 한방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그거 오해 안 해요. 이거 저도 이제 네네네네. 웃자고 하는 얘기고 티키타카. 예, 학생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18년, 19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다 들여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수시든 정시든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최대한 여러 가지 전형이 마련돼 있으니까 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서 네. 지원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에는 농어촌 특별 전형과 농어촌 포함된 기회균형 선발 통합 전형이 많이 있다. 예. 그런데 주로 학생부 종합 종합으로 전형이다. 주요 대학들은 네. 네, 네. 22개 대학은 종합으로 뽑고 네. 정시는 찐 찐 농어촌으로는 농어촌이 굉장히 네, 그렇죠. 많고 수능으로 뽑는다. 그래서 뭐 이상훈 선생님 말씀 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생이 준비하는 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방향도 좀 필요하지만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근데 사실 또 종합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능 점수도 또 잘 그렇죠. 보죠. 요즘에 그렇죠. 뭐 학교가 네. 워낙 또 뭐 학력을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준비랑 뭐 이렇게 내신 준비랑 별개로 운영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수능 준비를 또 많이 시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스카이는 6대4, 네. 그리고 그리고 22개 대학은 7대3, 종합대 교과의 비율. 그래서 그렇죠. 교과가 적지는 않다. 아까 네. 5대5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6대4, 5대5. 그 중간쯤일 거예요. 네, 제가 아까 5대5라고 그랬는데 6대4, 5대5. 네, 맞습니다. 뭐 네. 그 작년, 재작년 이렇게 자료 보면 교과하고 종합하고 비율이 뭐 5대5, 6대4 정도로 교과 비율도 굉장히 높다.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 대학들은 농어촌을 종합으로 뽑잖아요, 수시에. 그러니까 예. 이게 일반 교과 전형이라고 학교장 추천, 지역 균형 선발하는 일반 교과 전형으로 지원 비율이 낮지는 않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애들이 수능을 잘 준비를 해서 최저를 맞추니까요. 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내신 성적도 여러분이 열심히 잘 성실하게 준비해서 내신 성적 관리 잘하고 그리고 정시 대비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게 별개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내신 대비를 차곡차곡 잘 하다 보면은 정시 성적도 당연히 그와 맞춰서 향상됩니다. 그리고 정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고력, 논리력, 추리력 이런 것들 향상될 수 있고요. 네. 플러스 알파 활동도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예를 들면 뭐 활동들. 신앙송 대회나 이런 것도 참여해서요. 그렇죠. 신앙송 네. 대회 수상까지. 저희 고생이셔가지고. 우리 심석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그런 인문학적 발달과 심성을 도야하기 위해서 예, 이제 어려워요. 문학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시도 낭송하고 네. 그리고 소설가나 시인들 이런 작가분들을 초청해서 네. 강연을 듣기도 하는 그런 진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농어촌 특별전이 있어요. 네, 6대4, 7대3. 그리고 자 수시대 정시 비율도 8대2, 7대3이다. 그래서 네. 정시로도 많이 쓰고 간다. 있다. 많이 네. 가고 있다. 이거 네 이렇게 됩니다. 기원쌤 네. 자, 학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찍고 있어요, 지금. 그쵸? 학생이 저를 부릅니다. 네. 제 이름 김기원, 기원쌤. 자, 마지막으로 학습 전략 아까 말씀드린 학종, 교과, 수능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함께 공부하자. 그렇죠. 네네네. 자, 다음에는 뭐 찍을 건가요?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이 또 뭔지 B2.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해서도 안내했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도 이번에 뭐 이게 지금 저희 농어촌 지역 학교 학생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번 네. 안내해 볼 필요는 있고요. 네. 지금 또 중학교 중3. 3학년 학생들. 네. 네. 자, 뭐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뭐 고등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이해하려면 대입, 뭐 진학 전략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2028학년도 대입을 한번 네,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학생이 부른 거 어떻게 편집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가죠. 할까요? 네, 저희는 네. 네, 학교
실교사고요. 네, 지금 저희 점심시간에 시간 쪼개서 유튜브 찍고 있는데 예. 저희가 준비를 또 많이 합니다. 이거 빅데이터 같은 것도 많이 분석을 하고 전형 분석도 많이 하는데 자연스럽게 네. 찍어서 계속 유튜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잘 보고 그래서 이 입시와 관련된 정보전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 저희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신앙송 홍보도 잘 됐고요. 우리 심석고등학교. 네, 심석고등학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